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2나노가 돌아가자 또다시 그 팹리스의 이탈 가능성이 해자되기 시작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그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한 적이 있는 그 엔비디아, 퀄컴 등의 삼성 파운드리 이동설이 다시 외신에 최근 해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TSMC와의 가격 협상을 위한 일종의 그 팹리스의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얘기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TSMC의 2나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나노 그 테스트 실행에서 수율이 60%가 나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죠.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웨이퍼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에 있습니다. 2나노를 활용한 300mm 웨이퍼 공정 견적이 공정 견적이 3만 달러입니다. 3나노 1세대 노드인 N3가 그 활용하는데 드는 가격이 18,500달러, 3나노 파생 노드라는 N3P가 2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보다도 1만 달러가 더 비싼 것이죠. 3나노보다도 50% 비싼 게 바로 2나노 활용 가격입니다. 사실 그 2나노의 웨이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돼 왔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트랜지스터를 구조를 바꾼 것이죠. 핀팻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전환하는 만큼 R&D에 많은 돈이 투입됐을 것입니다. 공정 기술 발전으로 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히 AI 칩이 대세가 되면서 이 팹리스들이 난이도가 높은 공정, 자신에게 특화된 공정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 견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TSMC가 이 팹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짓기 시작하면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TSMC가 팹 건설을 분산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고객인 팹리스의 일정 부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SMC 2나노의 비싼 웨이퍼 이용 가격 때문에 엔비디아,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로 이동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까 하는 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TSMC 2나노는 올 가을부터 양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실제 이 노드를 활용할 기업이 있을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3나노 같은 경우도 2022년, 2023년부터 이용할 업체가 나올 거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작년도 2024년이 돼서야 사실 3나노가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TSMC 2나노 같은 경우도 올해가 원년이긴 하지만 원년에 이용 팹리스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퀄컴과 애플이 그 올해인 2025년에도 3나노를 계속 활용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죠. 애플의 경우는 올가을에 출시되는 아이폰 17에 들어가는 A19 프로 칩이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밍치를 비롯해서 상당수 외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도 N3P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퀄컴의 경우는 올 가을에 삼성 2나노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포기해서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 애플의 A19 프로 칩이 만들어진다는 N3P에서 전량 자신의 AP를 제작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 2나노 수율을 못 믿어서 TSMC 3나노로 간 퀄컴이 내년인 2026년 가을에 양산되는, 그러니까 2026년 가을에 나오게 되는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3칩을 두고 또다시 삼성 2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일종의 TSMC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올 가을인 2025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칩 양산을 맡기기에는 삼성의 수율이 부담이 됐지만 내년인 2026년 가을 칩을 양산하기에는 삼성에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퀄컴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의 가장 우호적인 해석인 것이죠. 퀄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역시나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외신에서 드러난 퀄컴의 입장에 봤다면 퀄컴이 수시로 TSMC 납품 가격 협상을 위해서 삼성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의 역량이 사실 지금으로 못 믿은 부분이 있고 퀄컴도 그 점을
알고 있지만 내후년 2026년 가격 협상을 위해서 또다시 TSMC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작년 말부터 양산돼서 올 1분기 본격 양산되는 블랙엘 GPU는 4나노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블랙엘 다음 GPU 루빈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인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대체적으로는 지배적인 관측은 역시나 내년인 2026년부터 양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이 루빈 같은 경우는 TSMC 3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애초에 2나노로 만들어지는 GPU가 아직 엔비디아는 없는 것이죠. 통상 프로세서는 공간 제약을 더 받고 전력 효율이 더 극대화돼야 되는 작은 칩 AP부터 최선단 노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GPU나 CPU로 옮겨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황을 두루 고려하면 그나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TSMC의 비싼 3나노 제작 가격 혹은 3나노 생산 캐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루빈 GPU를 삼성 2나노에서 맡길 여지가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퀄컴도 올가을 나올 AP를 삼성 2나노에 맡기려다가 접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르면 올 하반기 양산될 수도 있는 자신의 루빈 GPU를 삼성 2나노에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것이죠. 삼성 3나노의 수율이 올라온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옵션이 생기는 것이지만 삼성 3나노가 TSMC 3나노와 수준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웨이저자 CEO 같은 경우는 자신의 TSMC 3나노 파생 노드인 N3P가 인텔의 1.8나노와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한 적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 3나노는 TSMC 3나노보다 못하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이런 저간의 맥락을 두루 종합해보면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 칩을 만약 수주한다면 이번에 언급된 고사양의 서버 GPU는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싸고 제작 난이도도 훨씬 낮은 소비자용 GPU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소비자용 블랙엘 GPU인 RTX 50 시리즈 정도 등이 될 공산이 큰 것이죠. 엔비디아도 굳이 삼성을 파운드리 파트너로 고려한다면 소비자용 GPU를 1순위로 둘 것입니다. 실제 암페어 GPU를 삼성 8나노가 수주했을 당시에도 서버용 GPU는 TSMC가 가져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를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하는 것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TSMC 최대 고객은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애플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10% 수준이었는데요. 올해인 2025년 애플을 넘어서 1등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이 올해 TSMC 20%에서 25%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죠. 이렇게 되면 TSMC의 엔비디아 대우도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에 후공정 생산 라인 우선 배정 등을 놓고 엔비디아가 특별 대우를 요구했고 TSMC가 다른 팹리스의 반발을 우려해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그 엔비디아 그 AMD GPU 외에 맞춤형 AI 칩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이런 칩 제작을 다 TSMC에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와 TSMC 간 미묘한 알력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큰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삼성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앞으로 TSMC 내에서 캐파 확보가 빡빡해지는 것은 틀림없고 생산 캐파의 공급보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TSMC 이용 가격도 계속될 것입니다. 엔비디아로서는 TSMC가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도 자신의 칩 제작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를 일정 부분 활용할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타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삼성 파운드리의 역량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엔비디아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진위 여부와 팹리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팹리스의 삼성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은 수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